또 한 번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면서 그록3를 발표했는데요. 영국 학회에서는 한국의 이것 기술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영국 왕립공학학회 AI 연구원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20년간 AI 연구에 매진하며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그록3 프로젝트를 통해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AI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의 오만함을 고백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박사과정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AI의 미래는 전통적인 서구 수학과 컴퓨터 과학의 기반 위에서 발전할 것이라고요. 특히 영국 왕립학회가 수백 년간 쌓아온 수학적 전통이 AI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 믿었죠. 동양의 기술은 서양의 것을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특히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요. 제가 케임브리지 교수진 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변화의 조짐은 그록3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XAI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자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박사님,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나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들의 기술을 검증하고 배우는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케임브리지의 수석 연구원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서 첫 충격을 받은 것은 하드웨어였습니다. 10만 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사용한다는 계획을 들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규모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한국인 엔지니어가 조용히 PPT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기술 스펙이었죠.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이미 대량 생산 단계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이 수준의 생산을 준비해왔습니다. 스미스 박사님의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적 한계도 이미 극복했고요. 창피함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논문을 인용하며 한계를 지적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들의 수학적 접근 방식을 보면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92일 안에 가능합니다. 한국 연구팀의 이 발언에 영국 연구진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GPU 수를 2배로 늘리고 전체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92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스미스 박사님,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최소 1년은 필요해요. 제 수석 연구원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케임브리지에서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 확장에는 최소 12개월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HBM이 다음 주부터 공급될 예정이고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론적 연구에 매달려 있는 동안 이미 실제 생산과 구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스미스 박사님, 혹시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셨나요? 한국 엔지니어의 이 질문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아직 이론적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였는데 그들은 이미 실제 구현의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교대로 가동됩니다. 판교와 화성, 이천의 연구소가 시차를 이용해 교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학교의 연구실에서 느긋하게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92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아니, 기적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안정화 완료되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 목표치의 15배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배라고요? 이건 우리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우리는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왔죠.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에 갇혀 있었는지를.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AIM이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AIM이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연구팀의 제안에 저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수학 경시대회 AIM이 수준의 문제라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으니까요. 케임브리지에서 20년간 수학적 알고리즘을 연구해온 제가 이 정도 테스트는 쉽게 검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잠시만요. 이건 테스트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록3가 보여준 문제 해결 과정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수학적 접근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KAIST-KMO 팀이 개발한 것입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접근 방식이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항상 종합 3위 안에 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시험 성적으로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AI에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선형적 접근이 아닌 다차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어진 설명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싱킹 트레이스 기능이었습니다. AI의 사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이 기술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AI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면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마치 바둑에서 다음 수를 읽어가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수학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서구의 전통적인 수학이 절대적인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오만함을. 실제로 이 알고리즘은 우주궤도 계산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ASA도 이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다음 주에 있을 게임 이론 테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 대신 겸손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까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그록3로 만든 게임을 처음 본 날이었죠. 자, 이제 그록3가 실시간으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영국 교수들은 다들 게임을 장난이라고 여기니까요. 그래, 뭘 보여줄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록3가 테트리스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어냈는지. 이건 대단하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한국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 아시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에서도 우리가 매년 우승하고 스타크래프트도 우리나라 게임처럼 됐잖아요. 이런 게임 개발 경험과 기술이 모두 그록3에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 젊은이들이나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기술력이 숨어 있었던 거죠. 영국에서는 게임을 그저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게임 하나를 만들어도 최고의 기술을 쏟아부었죠. 그게 이제 AI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우리 영국 연구진들이 몇 달을 고민했던 문제를 그록3가 단 몇 초 만에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우주선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옆에 있던 영국 동료 교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우리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우주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 우주청의 스미스 박사님, 이제 그록3가 계산한 우주선 궤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켠에는 자부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주 기술만큼은 우리가 앞서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영국은 오랫동안 우주 산업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제가 영국 우주청에서 30년간 일하면서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궤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계산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NASA도 보통 두세 달은 걸리는 작업이죠. 그런데 그록3는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궤도를 계산해냈습니다. 이건 누리호 발사 때 사용했던 계산법을 응용한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은 경험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죠. 아, 누리호.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놀렸던 그 한국의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경험이 세계 최고의 AI 기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스미스 박사님, 우리나라가 처음 우주 산업을 시작했을 때는 많이 부족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열심히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모두 그록3에 담았습니다. 문득 우리 영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했던 그저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안주했던 우리의 모습이 한국의 우주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첫 발사 성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방식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국 우주청도 많이 배워야겠네요. 한국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주 개발에서도 완전히 뒤처질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영국 왕립공학학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영국의 AI 기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최소 5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교수님들의 반응이 거셌죠. 스미스, 자네가 왜 그런 말을? 우리는 대영제국의 자존심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표한 그록3의 성능은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렸으니까요. 교수님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메타의 저커버그가 35만 개의 GPU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PPT를 보여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 92일 만에 2배로 늘어난 성능, 15배 향상된 AI의 능력.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70년 넘게 몸담았던 교수님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스미스 말이 맞아. 나도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인 것 같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이후 영국 왕립공학학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연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이제는 배우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오늘 아침 런던 타임즈 신문의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 왕립공학학회 한국의 AI 기술 리더십 공식 인정. 서울의 연구소 설립 예정. 제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영국 왕립공학학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적 우위를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100명의 영국 연구진이 한국으로 파견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학회장의 이 발표에 영국의 원로 과학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영국의 젊은 연구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냈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그록3가 보여준 놀라운 성능, 92일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발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AI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왜 한국이 AI 시대의 리더가 되었는지.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곧 한국으로 떠날 연수를 준비하면서 이 나라의 문화와 정신도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국 왕립공학학회의 에밀리 스미스 박사가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룩하신 산업화의 성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AI 기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60년 전 우리는 영국의 기술 원조를 요청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배우러 온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이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숨은 저력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하버드 코리아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